농지법에서 요새 농지냐 아니냐는 거 하고 오른쪽에 농업인 있지요. 이걸 요새 특히 농업인은 잘 내더라니까요. 자, 일단 왼쪽에 농지는 전답과수원이란 말 나오죠. 자, 여러분 이걸 일단 지금 지목이 전이거나 지목이 답이거나 지목이 과수원이면 전답과수원이면 경작을 하든 안 하든 뭐라고? 농지야. 당연하지. 그 다음에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목초, 인삼, 약초, 과수, 뽕, 유실수,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이란 말 나오죠. 이런 걸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를 보는데 조경, 관상수라도요. 판매할 목적으로 땅에 심어놓은 땅은 농지를 보는데 내가 마당에 심어서 조경할 목적으로 심는 것은 농지 아니에요. 가로치고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뭐하고? 제외. 그 다음에 저 밑에 이번에 농지에 제외된 토지 있지요. 다음에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해놓고 3번 초지가 제일 잘 나왔다고 옛날에. 초지는 농지법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 다음 1번 공간정보 구축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자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래요. 지목이. 그리고 거기다가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미만이면? 자, 잡종지는 농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법 적용을 하는데 그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답과수원이 아닌 땅에 경작을 하는데 농지가 되려면 몇 년 이상은 해야? 1, 2년 하다가 말아버려 농지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농업인 나오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1091, 330, 1091, 330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중 며칠 이상 90 이상 종사하거나 1년에 330이면 100평이죠?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경작하거나 자,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중 며칠 이상 90일, 비닐하우스 나오면 330, 1091, 330, 1091, 330. 대가축 몇 두? 두 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참고로 소가축이라 하니까 엄매의 소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대가리가 제일 작은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토끼, 밍크 이런 것들. 소가축, 대가축은 대가리가 엄청 큰 소대가리, 말대가리 이렇게. 소 몇 마리 끌면 2마리. 돼지, 양, 염소는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이 가금류거든요. 1000마리. 꿀벌 10통. 축산업종사 며칠 이상? 120일.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본다 이렇게.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외웠는데 자, 꿀벌 몇 군? 그냥 10통으로 외우면 돼요. 어차피 한 통이 수만 마리 들어가 있으니까 1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가축 몇 두? 두 두. 소가축? 자, 중가축부터 물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는 게 대답하는 게 할 말을 하는 것 같아. 소가축 12, 중가축 100두. 자, 다시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꿀벌 10통, 축산업 120,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1091, 330 이렇게 서너 번을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춰요. 이거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유 제한이라고 있나요? 자, 농지 소유 제한에서 여러분 농지는요 농사를 스스로 직접 지을 자가 아니면 소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있겠죠?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 영농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 해놓고 특별할 건 없어요. 이런 건 뭐 잘 묻는 건 아닌데 3번 주말 체험 영농 보세요. 도시민들이 왜 주말 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직접 직업 영농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다. 얘는 면적 얼마까지만? 1000. 상속받아서 취득할 때 농사 안 지어도 상속받는 건 허용이 됩니다. 야는 얼마? 만. 자, 만약에 내가
농사 안 짓고 목동사 하는데 3만 제곱미터를 상속을 받았다는 거지. 이 중에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상속받은 지 몇 년 내에 2만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내? 처분 의무 사유 발생 후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요. 몇 년 내? 1년 내. 1년 가도록 안 파네. 너 처분하라. 처분 명령 날라가요. 얼마 이내 팔으라고? 6개월 내에. 처분 명령을 했는데 안 파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날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값에 20% 날라가요. 1년에 완샷 20%. 이럴 때 처분 명령이 날라왔는데 안 팔리지 시골 농지 그러죠? 안 팔리고 6개월 넘어갔다 속절없이 이행강제금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내 땅 당신들이 그러면 사가란 얘기지. 누구 찾아가서? 그 유명한 한국 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디 갔어요? 농어촌공사.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얼마까지만 가지라고? 만 넘는 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것은 돌아가신 지 몇 년 내? 1년 내 팔아라 이렇게. 5번도 8년 이상 농사 짓던 자가 인농을 한다면 인농 당시 농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몇 년 이상만 농사 지으면 8년 인농 당시 나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 10,0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도해지로 이동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면 그 상태에서 참 저걸 하나 봐야 되겠구나. 273페이지 오른쪽에 날개 있지요. 문제 위에 문장 2개 있을 거예요. 농업법인이라 하면 영농조합법인 하나 하고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회사법인을 만들 때 농업인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분의 1 빈칸용으로 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만들 때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위에 쭉 내려가다가 농지 소유 상한제라고 있죠. 만천 외워야 돼요. 274페이지 맨 위에서 쭉 내려가다가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않은 자는 얼마 이내? 10,000. 8년 이상 농사 짓다 인용할 때도 10,000. 주말 체험용 농은 1,000. 자,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농지를 가진다. 세대용 각각 1,000이다. 합쳐 1,000이다. 합쳐서 1,000이겠죠. 각각 1,000이면 식구 5명이면 5,000이에요. 여기다가 체험을 한다고? 감자 심어서 수확하려면 골병 들어요. 300평도 어마무시 커요. 우리 강의실 이거 몇 평이라고 그랬을까요? 레이저로 쟀을 때.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 이게 몇 평쯤 되나요? 35평. 이게 35평이에요. 그러면 300평을 사? 애들 아빠가 300평 샀다고 우리 체험하러 가자고 감자 심고 옥수수 따라 가자고 하루 만에 이혼당해요. 내가 어떻게 갖고 온 얼굴인데 자외선쯤 얼굴 다 망가지잖아요. 이마트 가서 사 먹자고 이 인간아. 네 혼자 체험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00평이 적은 땅 아니에요. 식구들 다 합쳐서 1,000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농취증인데 여러분 농지를 혹시 경매로 취득할 때 농취증 내나요? 경매 받을 때? 내야 돼요? 그러면 농지를 공짜로 증여받을 때는 농취증 내나요? 증여는? 야,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를 못하게 됐다니까. 농업이 아닌데 니 왜 법원에 경매 받으려고 그래? 농지는 거기 매매, 교환, 밑에 증여 동그라미 돼서 안 됐어요? 됐구만. 판결 경매는요? 됐구만. 그러죠? 경매나 판결로 취득하거나 특히 증여로 취득할 때도 농취증 내야 돼요? 그 박스 위에 뭐라고 하냐? 다음의 원인으로 농지 취득하라는 자는 소재지구하다라는 시구 없며. 야, 이거 내 놈의 시군구로 시험 낸다니까. 시군구로. 시구업면. 시구업면. 시군구 아니라고 310번 했어요. 시구업면.
읍면장 찾아가서 농지증, 매매 교환뿐 아니고 증여라든가 경매 등도 마찬가지다. 2번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유는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속받은 데 마찬가지죠. 담보농지 취득한단 말 나오죠. 여러분 잠깐만, 내가 농업인인데 저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영농자금을 빌려요. 이렇게 주로 농협 수협에다 빌리겠지. 저리로 영농자금을 농지가 담보로 들어가겠지요. 담보 안 들어가고도 돈 빌려줄까? 5천만 원? 농약 치다가 죽으면 어떡해? 농지가 담보 들어가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담보 들어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10월 마지막 날 변제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태풍으로 수확이 하나도 없는 거지. 못 갚지. 그러면 그 농협에서는 그 농지를 소유권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예? 그래. 그 5천만 원 빌리려면 시세 얼마짜리 농지를 담보로 들어가야 될까? 5천만 원 빌리려고 5천만 원짜리 땅을 담보로 정하면 5천만 원 빌려줄 것 같아요? 3, 4억은 돼야 5천만 원 빌려줘. 농지 담보 가치는 25%도 안 쳐주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5천만 원 못 갚았다 홀라당 가져가나? 그러면 안 되지. 경매 신청을 해야지. 그러죠? 유찰이 되지. 농업인 아니면 못 받으니까. 2회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 경매 절차에서 직접 경락받아 소유하는 것. 자기가. 이걸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그래요. 막 유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제도예요. 이럴 때 농지증 낼 필요도 없지. 농지 전형에 뭘 맞췄대요? 협의.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한 거예요. 농지증 낼 필요 없지요? 자, 여러분 농지의 전형이란 말 나오죠 지금. 자, 농지의 전형이란 말은 전형이 뭘까요? 농사로만 농업용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누누이 했던 게 이게 농지의 전용허가란 말 나와 안 나와요? 전용허가 신고란 말 들어봤죠? 그럼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다고 허가 받나? 그 전용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자꾸 물어보대. 거꾸로 이해한다니까요. 전문대학 할 때 이 전문 스페셜리스트 여기다가 수레 거자를 붙일 때 구르다 전자예요. 7.8개의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말 들어봤죠? 7번을 뒹굴어 자빠져도 8번째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농지의 전형은 농사용으로 더 이상 안 쓰고 건물 택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농지 밀어버리고 건물 짓겠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받으면 이 사람은 땅값은 올라 안 올라요? 올라지. 좋은 거잖아. 농지는 그만큼 감소됐겠지.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하도록 농지 보존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용할 때 전용허가고 경매한 건 신고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 농지를 싹 다 밀고 택지 개발할 때 농지 전용에 협의란 말 쓰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의 협의를 끝냈다. 신도시 만들라고 그런 경우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으니까 농지증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쭉 나오는 거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고 발급 절차 보세요. 농지증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 모두 포함된 자 뭘 작성하래요? 농업 경영계획서. 이거 우리가 아는 영농계획서.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여 시구 읍면 찾아가서 발급 신청합니다. 면적 동그라미 하고 농기계 노동력 장비 시설 확보 어떻게 했죠? 노동력 동그라미 하고 뭐 심을지 이용 실태 기재합니다. 뭐 심을지 얘기하면 했는데 같은데요. 일본말 한 줄 알고. 자, 농업 경영계획서 기재할 사항 면적 기재해야 안 해요? 노동력, 농기계, 시설 어떻게 장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죠? 뭐 심을지도 기재해야 되죠. 토마토, 낑깡, 토마토 심을지 감자 심을지 이게 들어가야 농지증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볼게요. 다음의 경우는 영농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억에 중간에 학교 동그라미 하고
공공단체 연구기관 나오죠. 여러분 학교는 농과 대학 같은 데서 왜 실험 실습 목적 있지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줄치고 디귿에 전용 허가나 신고 환자가 농지 소유할 때,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건물 짓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 매매로 농지증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야? 주말 체험 영농일 때 농지증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야? 학교에서 취득할 때 농지증 낸다고 안 낸다고? 좀 전에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전용 허가 받은 경우는 안 낸다며요. 그 박스에 있는 경우 있지요. 같은 운명이요. 학교나 공공기관 취득한다, 주말 체험 영농이다, 전용 허가나 신고 환자가 취득한다 할 때는 형식적인 농지증은 내게 합니다. 취득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영농은 안 해도 되잖아요. 전용 허가 받았으니까. 주말 체험 영농이니까 뭐만 면제한다? 그렇지. 농업 경영계획서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중개업자 여러분, 중개사 실무에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공법 문제. 중개업자 이영기는 도시민에게 주말 체험용 농지로 살 때 1000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지요?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으라고 설명했다. 맞아, 틀려요? 맞지요? 농업 경영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요, 그렇지,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을. 야는 뭐만 면제한다고? 영농계획서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발급 시급 면장은 발급 신청 받은 때는 며칠 내? 4일 내 발급 통지. 왜 4일일까요? 시구 엄면 딱 네 글자. 가로치고 영농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때는 며칠? 2일. 아까 주말 체험 영농 전용허가 받은 자 학교 등은 영농계획서 면제되지요. 그때는 이틀 내에 해줍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자, 다음 페이지 위탁경영 제한 있나요? 여러분, 위탁경영하고 임대차 구분해 줬지요? 에? 필기 왕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거네. 안 해줬네. 필기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 아까 여러분 도로 지정 폐지할 때 교과서 없는 내용 해줬죠? 우리 필기 왕 여사 그거 다 필기했어요. 나 다 봤어. 책이 빽빽하게 쓰더라고 아까. 자,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를 한번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그 왼쪽 여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른쪽 상단보다는. 자, 위탁 경영은 농지 소유자 A가 자기 농지를 농사 짓다가 나 군대 갔다 올게, 다쳐서 병원에 치료 수술 좀 받아야 되겠다고, 저 오랜 동안 해외여행 간다, 한 석 달 이상 오랜 동안 막 간단 말이야. 자, 내가 얼떨게 군수 후보 나가서 군수가 돼버린 거야. 당선돼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그러면 A가 타인 B한테, 야, 니한테 보수를 줄 테니 내 땅에 농사 좀 지어달라고. 내가 보수를 준다니까. 네가 내 땅 농사 좀 지어달라. 나 저 한 3년 뒤에 올게. 그러면 이 농지는 B가 농사 짓겠지요. 야는 것에 보수를 받잖아. 이때 농작물에 수확한 농작물의 소유권이 야 것이야. 야, 묵으면 안 되지. 자, 임대차는 똑같이 소유자 A가 있는데, 자, 이 A가 이 땅을 B한테 차임을 받고, 오히려 돈을,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임대차지,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이때 농작물, 이 B가 농사 지었을 거 아니야. 농작물은 누구 것이라고? 임차인 것이지. 그러죠? 야가 농업인이요. 이때는 얘가 농업인이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왜?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외로 뭐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외 사유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군대 갔대잖아요.征집 소집됐을 때. 그러면 멀리서 띠리띠리띠리 봐도 숫자 나오는 게 2개네? 몇 개월 이상 국외여행? 옛날에 만드는 법이라 왜 또 지금은 해외여행이란 말 쓰잖아요.
국내 여행으로 자꾸 바꿔서 냅니다. 국내는 워낙 좁아서 잠깐 농사 짓다가 잠깐 갔다 와도 돼. 그죠? 국외 여행할 때 법인 청산 중이거나 질병으로 취학은 이제 내가 야간 대학교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선거에 따른 공주 취임했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사 못 질 때. 자, 불상으로 매달 이상 치료 3월. 교도소 구치소 끌려갔다. 죄 지어가지고 이런 사유로 위탁 경영은 허용이 돼요. 자, 다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몇 개월 이상? 3개월. 해외여행 3개월.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저 밑에 3번 1번 농지 처분 의무 있나요? 아까 왜 상속받았는데 만 넘지요? 만 넘는 땅은 상속받은 지 몇 년 내 팔어? 그게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 처분.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 년 내 처분? 1년 내 얘기예요. 뭐 뻔한 얘기들인데 니은 한번 보세요. 숫자 나오는 거 두 개 있으니까 농지 소유하는 회사 법인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후 몇 개월 지났다? 아까 농업회사 법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구성원의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그러면 90명 중에 30명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되잖아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30명 중에 10명이 탈퇴했네? 그러면 그 10명의 흠결을 석 달 내에 보완하라는 얘기예요. 3개월 내에 보완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3개월 지났다면 그 농지를 팔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오른쪽에 미엄에 미엄 농지 전용한다고 허가나 신고하여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목적사업에 뭐하지 않으면 착수. 자, 농지를 봐요. 여기 있네.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고 짓는다 했다니까? 창고 짓는다고 허가 받아놓고 몇 년 가도록 창고 설치 안 한다고? 2년이래. 2년이라니까. 전용 허가 받고 몇 년이 가도록 허가 받은 목적 사업 착수 안 하면 2년. 그 사유 발생은 몇 년 내 팔으라고? 1년.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 여기 상속받은 지 1년. 그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요? 내가 창고 짓는다고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줬더니 2년이 넘도록 창고를 안 짓는다고. 그 얘기는 전용 허가 받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값 뛰면 투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는 얘기예요. 전용 허가 받고 몇 년 가도록? 2년 가도록 목적 사업 착수 안 하잖아요. 그 사유 발생은 몇 년 내 팔으라고? 전용 허가 받고 2년 내 팔으란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허가 받고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사유 발생은 몇 년 내 팔고? 1년 내.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처분 명령 있나요? 또 시군구청장은 위일의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몇 개월 내? 6개월 이내 팔으라고 6개월 내, 그죠? 팔으라고 명령한다. 이런 거 그리고 싶잖아요. 참으세요. 안 그래도 돼요. 혼자서 책 읽으면서 혼자 만들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남의 거 뺏겨서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내가 혼자 쫙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청구 가봐요. 중요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누구 찾아가서? 한국농어촌공사 유일하게 여기 농지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농지 매수청구 하는데 매수 가격도 중요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청구 받으면 시가가 아니고 왜 여기서는 공시지가냐? 딴 건 모든 공법은 시가인데 징벌적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왜 안 파냐고? 6개월 내 팔으라니까 징벌적 성질이라고 써서 지금 쓰고 있어. 자, 시가다 공시지가다. 내가 한국농어촌공사 갔죠? 가면 농어촌공사는 시가로 사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그런데 농지는 일반 택지하고 달라.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요. 그러죠? 아니 뭐야, 브로콜리 발음도 이상하다. 쫙 농사 짓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10만 원, 시가가 평당 20이 거래된다. 공시지가로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뉴스가 나와. 공시지가 다 측정하고 난다. 10만 원. 석 달 뒤에 브로콜리 수입이 자유롭게 됐다. 중국산 브로콜리가 들어와 가지고 시세 10분의 1이 거래되고 있다. 그 농사 돼 안 돼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이 5만 원에 평당 거래돼. 그러면 이때 살 때는 5만 원에 산다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때 인건지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여기 공시지가요. 농어촌공사가 살 때 공시지가요. 근데 저 뒤에 매칭하면 더 나오거든. 걔는 시가인데 야 공시지가 왜? 징벌적 성질로 사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매수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다 잊어먹으니까. 이행강정은 또 나오죠. 시군구청장은 처분 지정기간까지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 안 파는 자에게 토지가액의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정은 때린다. 반복부가 시군구는 매년 몇 회? 1회. 1년에 완샷 20%, 1년에 완샷 20%, 1년에 완샷 20%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2회 이내에 중대 위반 4가지, 뭐, 신, 건, 용, 허, 100제곱미터 시가평균 100분의 50 곱하기 면적에다 7, 8, 9, 10. 농지법은 깔끔하게 1년에 완샷 20%. 부가중지 보면은 시군구는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정은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끝까지 증수합니다. 이건 모든 이행강정의 공통입니다. 오늘 부과했는데 내일 이 농지를 팔았잖아요. 부과 취소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자, 한 장 넘어가요. 대리경작이라고 또 나오죠. 여러분 저 대리경작이라는 거는 대리경작이 뭐냐? 그 농업인 A가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소유농지를 유휴농지로 방치한다. 유휴란 놀유자잖아. 놀고 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인근 농업인한테 가서 야 네가 이 땅에 농사 대신 지어라. 이게 대리경작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놀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작 똑같은 걸 계속 했더니 지력이 떨어져서 소출이 너무 떨어져. 회복하려고 좀 쉰다. 지력을 향상시키려고 쉰다. 또는 전용 허가를 다 받았다 벌써. 그럴 때는 지정하면 안 되지. 그런 사유가 없을 때 지정하니까 이때는 야한테 지정한다고 예고를 하고 10일 뒤에나 지정해야 돼. 왜? 이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 공장 짓는다고 전용 허가 받았는데 뭐 들라고 지금 내가 파종을 해요? 지정하지 말아주세요.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뭘 지정할 때 예고하고 지정하는 유일한 제도가 대리경작이에요. 자, 대리경작자가 만약 이의 신청이 없어. 그러면 지정했을 거 아니야? 야는 너의 땅에 농사 지은 거지. 그죠? 콩 10가마가 수확되면 그 중에 몇 가마를 주라고? 수확량의 10%를 줘야 되거든. 2달 내 10%콩 한 가마 줘야 돼요. 야, 안 받으면 어떡해? 적다고 지게 지고 법원 뒷마당에 쿵 던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공타 간다고. 간단해요, 사실은. 1번 대리경작자 지정하기 위한 유휴농지라 하면은 농작물의 경작, 다른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로, 농지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한다는 해놓고 지력을 정진하거나 토양을 계량 보존하기 위해서 휴경하거나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가지고 휴경하거나 전용 허가나 협의 등등을 거쳤다. 이런 사유로 놀 때는 지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이런 사유 없이 놀릴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에서 요건 이런 건 다 해야지. 이런 건 요새 뭐 잘 안 내니까 인근에 농업인, 농업법인 지정하는데 야들이 싫다고 그러면 생산자 단체 나오거든요. 그 밑에 조그마한 문장 석 줄짜리 있죠.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산물 수확량의 100분의 얼마를 10, 콩 10가마 중에 한 가마를 그러면 오래 기억나요. 수확일로부터 매둘내 2월 내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데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곤란하면 사용료를 뭐 할 수 있고 공탁을 할 수 있고 3분의 2 신청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유권 임차권 간자는 예고받은 날부터 며칠 내 10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을 한다? 3년.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대리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자, 오른쪽에 임대차 나오죠. 여러분, 임대차가 바로 전형적으로 그 돈 받고 빌려주는, 그러죠? 지가 농사 안 짓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거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허용하는 경우가 되는데 엄격한 규제를 좀 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도. 여러분, 사용대차는 똑같은데 차임 안 받고 빌려주는 거. 임대차는 차임을 받고 빌려주는 거. 근데 이 박스에 사유 중에 7번 봐봐요.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해놓고 다음에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짓는 경우 나오죠. 부상으로 몇 월 이상 치료 3월, 교도소 간 경우 3월 이상 구개역 나오죠. 아, 얘네들이 위탁 경영 사유하고 중복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차임을 받고 빌려줘도 되고 내가 돈 줘서 위탁 경영할 수도 있는데 60세 이상 줄치는 거예요. 몇 세? 옛날 만드는 법이라 60세가 고령으로 기준했거든요. 이상 돼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5년 넘어서 농사 지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위탁 경영, 임대차 할 수가 있는데 60세 이상 나오면 임대차는 할 수 있지만 위탁 경영은 안 됩니다. 지금 임대차 사유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좀 알아놓으시라. 그리고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박스 밑에 나오는 계약들이에요. 서면 계약, 농지 임대차 계약하고 사용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효력 발생 보세요. 임대차는 등기해야 안 해요? 채권에 물건 아니니까 등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소재에 관한 시급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하고 3년 이상. 이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으면 몇 년 약정? 3년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시험 나오면 100% 나온 게 이놈이요. 농지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한 장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위 이래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이란 말 나오죠. 땅 주인은 지가 아파서 군대 간다고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이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칩 이런 말 나오죠. 자, 내가 암 수술한다고 1년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임대차 기간을 1년만 하자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이 여기에 해당하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3년 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고, 마지막으로 6절에 농업진흥지역 나오죠. 여러분, 저 농업진흥지역 나오면 오른쪽 왼쪽 하단에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손잡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른자위가 뭐요? 진흥구역, 흰자위는 보호구역 둘 다 합쳐서 그럼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밑에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데 절차를 보면, 절차는 필요 없고 구분 있죠. 구분. 밑에 기역에 농업진흥구역 동그라미 하고 오른쪽에 농업보호구역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개념을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뭐 돼가지고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뭘로 지정? 진흥구역. 그런데 오른쪽에 보호구역은 잘 봐요. 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뭘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됐다 그러면 뭘로? 진흥구역. 주변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보호구역. 뭐 행위 제한, 그런데 지정 대상까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관농자라고 했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시 녹지는 포함하고 제외한다. 특별시 녹지는 지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제한까지 할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83페이지 중간에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라고 있나요? 여러분 농지 전용할 때 원칙적으로 장관 찾아가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있지요?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해요. 그래서 보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부 장관이지만 다음에 열관 사항은 시도 시군구에다가 뭘 한대요? 위임. 5박스 그거 중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이상은 누구한테 위임? 시군구. 3천 이상 3만 사이는 시도. 3만 넘을 때만 누구한테 가고? 장관. 농업진흥지역 벗어났네?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벗어나면 3만 미만은 시군구. 3만 30만 사이는 시도지사. 30만 넘어가면 장관. 자, 다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7,500을 전용한다. 누구한테 가야 돼? 그래서 3천 넘어가잖아. 시도지사. 자, 7만 5천 전용할 때는요. 3만 넘어가니까 장관.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7,500을 전용한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3만 30만. 3만 미만이니까 시군구. 7만 5천 전용하려면 3만 30만. 그래 시도지사. 그죠? 50만 전용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고? 장관. 3천 3만 3만 30만 쫙 3천 3만 3만 30만 넘어가면 장관. 시군구 시도 장관. 두 번만 화살표해서 3천 3만 3만 30만 하면 되지 뭘.